안녕하십니까. 달마을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오전 10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그 전국이 혼란스러워서 정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형편입니다. 윤 정부가 이제 임기 반환점에 들어섰죠. 5분 다음 일요일이 임기 절반을 채우게 되는데, 그 반환점의 대한민국이 어,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안보 위기, 경제 위기, 뭐 사회 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정의 난제들이 그 난마처럼 얽혀서 나라의 그 안위가 뭐 심각하게 위협이 되는데도 뭐 지금 아무 대응도 뭐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좀 한심한 대통령, 그 다음에 사이비 여당, 그 다음에 사악한 야당의 합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디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설 자리가 없다 하는 그런 참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참 이런 우리나라가 비정상화를 치닫고 있는 데는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그 역사 교과서가 정상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지속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번에도 한국학력평가원이 만드는 뭐 제가 볼 때는 좀 정상에 가까운 교과서가 1081개 고교 중에 딱 대한학교 한 군데서만 채택됐다는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적인 혼란은 저는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일주일,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의 그 뉴스들은 상당히 지금 뭐 쇄도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 뉴스를 간추리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었는데, 오늘 오전에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한 7가지가 나왔까요? 그게 시간 부족으로 그 중에 4가지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을 하고 오늘 논평을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뭡니까? 논평의 메모는 뭐 이런 정도, A4 한 장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뉴스의 중심을 몇 가지 뭐 소개를 하자면, 국힘이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 백서를 발간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8가지 패인이 지적이 됐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뭐 당정의 어떤 공동 책임이었고, 나머지 7가지는 당의 책임, 즉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처음에 뭐 거창하게 말을 끄집어냈는데 그게 전부 사천으로 끝났다, 뭐 기타 등등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번 백서를 보면 국힘이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없었는 그런
상황이 전부 다 거기에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총선 참패 이후에 바로 영상을 올렸을 때는 그 총선 패배의 책임을 윤 대통령 7,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3으로 그때 판단을 해 봤었는데, 요번에 그 백서를 보고 나니까 윤 대통령 5, 한동훈 대표 5, 이런 정도의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요 뉴스인데, 뭐 의료 대란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정부가 뭐 정책을 발표했다가 그걸 취소하고 발표했다가 취소하고 이런 참 어이없는 짓을 계속 해왔는데, 의대생 휴학을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막 불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승인을 거부하다가 결국 8개월 만에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걸로 뭐 이런 뒷북 조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휴학이 기정사실화 되니까 내년 의대생 수업이 뭐 지금대로 가면 7,500명 아닙니까? 애과 1학년 의대생 수업이 도저히 진행 불가 상황이 되니까 의대 교육을 뭐 한시적이고 잠정적으로 뭐 5년 내지 5.5년 뭐 이런 식의 또 다른 땜질 처방을 내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지금 없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의대 교육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공계 교육 전체, 뭐 크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계 전체가 크나큰 어떤 상처를 입게 되고 나라의 그 미래가 백년대계가 무너지는 그런 부작용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뉴스는요, 명태균 녹취록 파문인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진실 게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그 일방적인 판단을 안 하시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좀 더 시간을 두고 여기에 대한 사실 규명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입장을 정리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야당이 결국은 대통령 탄핵, 뭐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사리에 닿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장애 집회가 있었죠. 뭐 거기에 있었는데 그 장애 집회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방탄, 그 다음에 대선으로 나아가는 그 밑밥 깔기 차원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정부도 잘한 게 없지만 야당은 더욱 국정을 혼란으로 몰고 가는 그런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로 실소하게 만드는 것이 2일 집회에서 경찰이 그 2만 명으로 추계한 집회 인원을 야당이 지금 30만 명으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런, 말하자면 도저히 그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런 주장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그게 뭐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15배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저는 명백히 민주당에서 이 말하면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는 거 아니냐. 선전선동이라는 것은
본래 사실과 무관한 일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요번에 그 30만 집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한 것은 정말로 민주당이 이 거짓말, 이 특기이자 자신들의 DNA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뉴스는요, 뭐 이 임기 이제 중간 이제 반환점이 되니까 여론조사가 굉장히 그 관심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가 있었는데 지난 11월 1일 날 갤럽에서 자체조사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발표죠. 오늘 그 발표, 사실은 어젯밤입니다만 3일 밤에 발표된 그 중앙일보하고 중앙일보가 갤럽에 의뢰해서 발표한 여론조사,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맥락이. 이걸 보면 지난번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을 긍정하는, 지지하는 입장이 19%, 그 다음에 부정하는 입장이 72%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 최악의 지지도를 보여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부정 이유가 윤석열 정부 국정을 부정하는 이유 1위가 뭐 지난주에 이어서 김건희 씨, 여기가 17%로 1위였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국정을 부정하고 국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 1위가 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2위가 뭐 경제 문제, 그 다음에 5위가 의료 대란. 이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제 밤에 발표된 중앙일보 그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난 2년 반 동안 윤 정부가 그 잘한 일이 뭐냐, 이런 내용을 좀 물어본 모양입니다. 근데 잘한 일 없다 또는 모르겠다, 무응답이 74%였답니다. 그러니까 26%만 뭐 잘한 일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을 해봐 주는 정도, 뭐 이런 이런 참 정말 등외의 어떤 그 평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잘못한 일에 대한 그 평가 요인을 보면 역시 그 김건희 리스크가 19%로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의대 정원 7%,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조금 이제 특이한 것은 윤 대통령이 윤 정부가 남은 임기 중에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회복이 21%, 그다음 민생 물가가 16%랐는데, 결국 이게 경제 민생 물가라는 항목에서 37%의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이랄까요? 그런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국방 안보가 5%, 의료 대란 해결이 5%, 그 다음에 김건희 리스크 해결이 5%, 이렇게 3위, 4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국정을 망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이때까지 계속 지적을 해왔듯이 경제 문제를 제외하면요, 의료 대란하고 이 김건희 리스크가 국정을 혼돈 속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평은요, 일단 윤석열 그 탄핵이나 뭐 임기 단축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윤 정부가 해야 될 김건희 리스크 해소, 그 다음에 의료 대란 해소, 이 문제를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의 탄핵 공세, 내지는 개헌 공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사설을 보면요, 또 보도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국민 지지 없는 권력은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너무 평범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윤 정부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자신의 모든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지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까먹거나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금 이번에 그 갤럽 조사에서나 중앙일보가 의뢰한 갤럽 조사에서나 전부 다 지금 가리키고 있는 바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사들을, 두 가지 조사들을 겹쳐서 생각도 해보고 또 그거 하나 자체를 분석을 해보면요,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면,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고 의료 대란을 해소하면 지지율이 20%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 않느냐. 이 20%는 조금 과다 추계된 그런 생각입니다. 20%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윤 정부를 그야말로 무능불통 정부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25%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5% 삭감하고 또 다른 요인들을 조금 더 상쇄한다면 적어도 10%대 후반 또는 20% 가까운 숫자가 다시 지지로 돌아설 수 있다 하는 그거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남은 임기 때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를 설문하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남은 임기 때 해야 될 일 1, 2, 3순위가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안보거든요. 1, 2, 3순위의 경제 안보라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결국은 잘 해야 된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의료 대란이라든지 의료 대란이나 김건희 리스크는요, 이 사건의 성격이 물론 지금 만성화된 위기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결국은 일시적인 문제다. 그리고 한시적인 어떤 성격을 갖는 문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국가의 중대사라기보다는 중대사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결국 윤석열 정부가 임기 후반기를 버텨낼 재간이 없다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일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이거를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탄핵 사유의 실체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만들라고 생각을 하면 저 생각에 적어도 10가지, 100가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정치에서는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우리 인간사를 법대로 다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간들이 모든 거를 교과서대로 원칙대로
뭐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실수 안 하는 대통령, 실정이 없는 대통령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대통령은 누구든 탄핵이 되고 누구든 탄핵이 안 될 수 있다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을 그 다른 대통령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게 분명히 드러나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는 뭐 최순실 사태, 그 다음에 뭐 삼성의 뭐 그 어떤 뭐 뇌물 뭐 이런 것 가지고 갖다 엮었는데요. 지금 우리 뭐 대통령 또 뭐 국힘 대표가 이 문제에 깊이 연관이 돼 있죠. 이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아들 비리, 부인 비리, 그 다음에 경제 파탄,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저는 탄핵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치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역사적인 평가는 그렇게 내리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경제 공동체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의 또 어떤 관계가 이심전심 뇌물죄다.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면요, 어느 대통령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치가 불가능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정치가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금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금도가 없어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우리나라 정치가 황폐화됐죠. 그 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옥살이를 함으로 해가지고 삼성의 경영의 주름살이 엄청 심하게 갔죠. 그 여파가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규정할 때는 역사적인 규정입니다. 제가 규정할 때는 좌파의 공작 정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꼭 한 가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게 정권을 방어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이분은 미안하지만 대통령의 자격이 미달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정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야당의 그 공작 정치도 문제지만 그걸 막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한테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탄핵 사유가 없다, 또 두 번 탄핵을 하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탄핵 사유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좌파의 공작은 탄핵 사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목을 단두대에 밀어넣는 그런 우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감각이 너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정치라는 것도 시의성이 늘 있는 건데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1년 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쟁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하루하루 변해가는 생물인데 이걸 거의 바윗돌이나 이런 무생물처럼 생각하니까 국정을 지대로 관리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일단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정 쇄신에 나서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가 저도 그렇지만 이게 별로 국민들이 지금 기대가 없어요. 이분이 잘 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 뭐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무너지고 나라의 중심이 파괴되면 나라가 위험하고 국민이 위험해지니까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서 윤 대통령이 뭔가 국정 자세를 가다듬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윤 정부의 가장 큰 취약점은요, 그 현실 규정을 망상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망상적으로, 자기 위주로. 그래서 자꾸 현실과 유리된 판단을, 민심과 유리된 판단을 하니까 자꾸 위기를 자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모니터링이거든요. 모든 위기 관리는 모니터링으로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니터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민심을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요즘 말하는 뇌피셜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작동되지 되도록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윤 정부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될 존재가요, 비판적인 지지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나쁜 말 해주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이 정권이 똑바로 간다는 겁니다. 뭐 옛날 이야기지만 우리 그 정관의 중국의 당나라 태종도 주변에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그대로 수용하고 두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정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자기 주변에서 비판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서 저는 영상에서 몇 가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첫째는 정상 외교할 때 비행기에 태우고 가지 마라. 국민들이 싫어한다. 그 다음에 손잡고 올라가지 마라. 그건 더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과거 영상에서는 김 여사하고 별거를 하든지, 또 지난번 영상에서는 아예 백담사에 보내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요, 임기 말까지 그 김 여사는 얼굴 안 보이는 게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으로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싫어하니까 안 보이는 게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선시대 때도 임금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떠나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는 국가의 최고 통치자의 숙명이에요.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요, 김건희 씨가 나와가지고 사과를 한다? 안 됩니다, 이거요. 사과하기에는 벌써 시간이 지나도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을 한다고 용산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지금 밀고 당기기를 했죠. 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그걸로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요. 지금 이건 대통령을 탄핵하는 마당인데 감찰관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당이, 그건 정당도 아니에요. 그건 사입이에요. 그러면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건희 리스크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하기 싫은 선택을 해야 돼요. 최악의 선택. 본인으로서는 최악의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돌아봐 줄지 말지예요. 제발 그 째째하고
구질구질한 좀 처방 내지 마세요. 지금 이 정부 보면요, 노상그래요. 째째하고 구질구질해요. 시시해요. 그런 처방을 자꾸 내니까 사람만 실없어 보이고 문제 해결이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료 대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 10가지 대책을 냈다 하면 10가지 대책이 전부 다 구질구질하고 째째한 대책이에요. 대통령다운 결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 대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금요, 걸핏하면 지금 시기가 늦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문제를 돌이킬 수가 없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한 10가지 대책을 씌웠으면 10가지 다 지금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한 가지 왜 못 물러난다는 말입니까? 다 되는데. 안 된다 하는 거를 전부 다 지금 된다고 지금 말을 번복한 게 정부예요. 그러니까 이 의료 대란도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지 지금처럼 껍데기만 건드리는 이런 일을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보면요, 정부가 의대 정원의 정당성이나 합법성 아무것도 지킨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실력이, 자신들의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의대 정원 폭탄만 터뜨리고 도망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거는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또 의대생들이, 전공의들이 이 사건 때문에 인생을 그야말로 1년 국가에 헌납했는 거 비슷하게 됐잖아요. 이런 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누차 하는 이야기지만은 정부가 10가지 조치를 했으면 10가지 조치 중에 한두 가지는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안하게도 한 개도 지켜진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 둘 취소하고 그 다음에 없애고 또 양보하고 또 구걸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정원을 취소하고 내년 의대 모집을 중단하는 거, 아니면 최소화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렸어요. 여기서 만약 정부가 머뭇거리다가는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 이후에는 문제가 더 커져요. 지금 소소하게 자기들 옛날 이야기했는 거 그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안 되는 일로 계속 땜질을 하다가 우에 넘어가겠지 하다가는요, 결국 자기들이 죽는 길로, 자신들이 무덤을 파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제가 2023년 10월 달에 정부에서 이거 1000명, 그때는 1000명 정원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달에 1000명 정원할 때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걸 교각사루가 될 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2월 6일 그때 대통령이 2000명 정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노 하면 3개월 내로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이 문제는 결코 못 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9개월 됐잖아요. 9개월 돼도 아직 못 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풀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락하는 게 뻔한 겁니다. 될 일은 3개월 만에 다 되는 거예요. 3개월 내에 일이 안 되면 9개월 권리가 된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때는 제가 보름 정도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거의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때 고쳐주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를 죽음으로 몰고 갈 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이공계 다 의료계 무너진 거는 물론이고 이공계까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 남는 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인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자신이 정치의 타이밍을 전혀 재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결단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요. 뭔가 지금 자신이 이때까지 안 해봤던 정치적 결단, 그 다음에 이때까지 그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정치의 생물처럼 살아있는 생물을 돌처럼 생각했던 그 사고를 하루빨리 벗어던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일주일 내에 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혼란의 더미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정쇄신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